자, 그러면 여기서 교사였던 분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좀 오죽했겠습니까? 이 받는 게. 제 입으로는 말하기 좀 거북하지만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네. 털고 가시죠. 아, 너무 엄청 많은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잘 살았는데 진짜 잘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를 다 받았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도 이번에 축제에 좀 참가시켜 주세요. 그다음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이번에 해주세요 하면서 돈 봉투를 건지면은 저는 돈 받으면 당연히 그 학생인데 신경 쓰게 되지 모른다고는 안 하지요. 그러니까 경력 때문에 축전 같은 데 가면 좋으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부모님들이 서로 경쟁해요. 저 집 자식은 축전에 참가하는데 우리 자식은 축전 못 참가하니까 나는 선생님한테 더 많은 뇌물을 거야 되겠다고 서로 경쟁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네. 뇌물도 받을 만한 집에서 받잖아요. 근데 얘가 죽어도 재능이 없어. 이거 왜냐면 우리 예체능은 네. 뇌물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게 안 통해요. 아이고. 뇌물을 고이는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무조건 그 아이를 잘 키우든 못 키우든 무조건 계속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자본주의일 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뇌물을 많이 받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뇌물을 많이 상치가지고 그 학생을 어느 유명한 무슨 뭐 대학에 보낸다, 예술대학에 보낸다 하면은 예술대학 간부가고 또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하면은 네, 그러면 그만 또 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자식이 그런 재간이 없어도 무조건 거기다 목표를 걸면 무조건 하는 이런 북한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여기 있으면 무조건 간다. 제가 만약에 선생님한테 좀 어려 내가 그럼 우리 네네. 엄마가 막 진짜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대. 그럼 저도 음대에 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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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못하는데요? 당연하죠. 예. 아예 나 피리도 니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도 뇌물 고이면은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와, 가서 배우면 되는 거지. 와.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분야에도 당연히 뇌물이 필요하지만 우리처럼 일반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엄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뇌물인지 모르고 엄마가 그냥 선생님한테 가져다 드려 해서 이렇게 되게 무겁게 들고 갔어요. 뭐 호박, 뭐 감자, 아 깜짝이야. 호박, 뭐 감자, 아 깜짝이야. 무겁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싸들고 갔나 했더니 많이 티나겠다. 배추 이런 그 남새들을 되게 많이 챙겨서 왜냐면 저희 집엔 돈은 없으니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가져가면 선생님 반응은 거기 나 이러고 그냥 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애들이 그때 당시 북한의 그 장군복이라고 해서 잠바가 되게 유행했어요. 김정일이 한창 입고 다니던 잠바인데 그걸 만들어 입게끔 엄마들이 천을 사다가 막 몇 필씩 바치고 그런 엄마도 있지. 까치신이라고 해서 아래는 하얗고 위는 파란 신발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비쌌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선생님 호스를 알아서 가져다 막 바치는데 저는 이렇게 감자, 막 배추 이런 거 가져가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애들이, 이런 뇌물을 바친 애들이 뭐 잘못하잖아요. 뭐 공부를 잘 못한다, 숙제를 안 해왔다 이러면 뭐 이름이 송이였어요. 송이야, 이걸 못했니? 자, 선생님이 하나씩 가르쳐 줄게. 막 친절하게. 정말 친절해요. 말투가 남아있던 근데 스타일이야. 제가 만약 못했어요. 그러면 막 분필이 날아다니고 맞아. 그럼. 지팡이 칠판 꽂아드리고 딱개가 막. 막 날아다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이 집안도 보니까 네.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쪽에서 송이야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은 그 학급 애들이 다 있는 앞에서 야 나 김지영만 있어도 돼 너희 다 없어도 돼. 야 나 김지영만 있어도 돼 너희 다 없어도 돼. 맞아. 네네. 해요. 맞아. 너희 없어도 돼. 저는 학교에서 퇴근해서 집에 오면요 선생님이 저희 집에 먼저 계실 때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이 먼저 계신다고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고 니네 다 청소하고 가 하면 선생님 먼저 출발하시거든요. 그 공부하고 학교 교실 정돈하고 집에 가면 선생님이 집에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엄마랑 주방에서 식사 차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야, 이 집 보통 집안 이게 할아버지 나중에 이렇게 집에 갔더니 선생님이 청소하고 있고 공주님 오셨어요? 아버님이 얼마를 주지? 직업이 뭐였어요? 저희 아빠 보육원이셨어요. 보이고. 아,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얼마를 받고 이렇게. 월급에 좀 급이 있는. 네. 그죠? 네.
사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주 완벽한 사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뇌물은 어느 사회나 조금씩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돈은 그렇다 쳐요. 농산물, 의약품 네.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영숙 씨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다양한 제일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 이런 것까지 뇌물 받아봤다. 어디까지 받아봤다. 정말 뇌물로는 가전제품 아까 어. 너무 많이 받았다 했지 않아요? 쌀은 물론이고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선물. 뭐예요? 집이요? 집. 집이요? 받았어요? 집 선물 받았어요. 집을 받았다고? 네. 제가 그 배아준 학생 중에 6살 때 할머니가 한 분이 저한테 자기 손녀를 6살짜리 데리고 왔어요. 거기 데려와서 선생님 오늘부터 우리 손녀를 좀 맡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너무 나이 어린데 괜찮을까요? 그러나 무조건 키워서 12살까지 키워서 우리 손녀를 대학까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6년 동안을 부지런히 진짜 열심히 배워줬어요. 6년 어간에는 많은 뇌물을 받았어요. 뭐 가전제품, 식량, 옷. 그래서 한 달이 멀다 하게 할머니는 계속 오는 거예요. 학교도 오고 집에도 오고 하면서 계속 림을 해주고. 그리고 제가 또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아이를 그 할머니가 다 키워준 것 같았어요. 애도 봐줘. 예, 많은 뇌물로 다 가서 다니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들이가 그 유치원 다닐 때까지 그 모든 걸 보상을 아니 할머니가 해줬어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 할머니가 집까지 네. 사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것을 끝낸 걸 알았거든요. 근데 12살에 어제는 예술대학 시험 쳐서 합격 통지서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머니 합격 통지서가 내일이면은 학교에 오니까 제가 오늘 간부과 선생님 만나서 합격 통지서를 확인했습니다거나 너무 좋아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5시 반에 우리 집에 문 두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누가 문 두드릴까 하고 문 열었는데 할머니가 왔어요. 엄마 할머니 이 새벽에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아 선생님 그래서 지금 빨리 옷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서 나는 무슨 일인가 해서 옷 입고 나왔어요. 나한테 가면서 한 30분 거리를 걸어가면서 저하고 말하는 게 있어요. 집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집이 좋은가 나쁜가만 선생님 이야기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집을 주려고 생각도 그거는 생각 받으려고 못할 것 해요. 같아요. 생각도 꿈에도 못 그렇지. 꿨어요. 대문 열고도 가까 집이 마당도 넓고 집이 척도가 방안이 두 칸 그리고 부엌 넓고 엄청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톡 보면서 내보고 선생님 이 집이 어때요? 하더라고요. 네, 할머니 좋아요. 가나 선생님 진짜 좋아요? 하더라고요. 아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아 됐습니다. 선생님 좋다면은 어쨌든 나갑시다. 그리고 그냥 나온 거예요 집에서. 그 나오면서 거기서 뭐이라는 거 할머니. 선생님 저 집은 이제부터 선생님 집이다. 저 집은 이제부터 선생님 집이다. 진짜 농담 같은. 나는 농담 같지요. 막 꿈 같지. 그래서 네 할머니 저도 귀를 웃으면서요. 할머니 그거 무슨 소리예요? 가나 저 집은 이제 나는 선생님한테 선물 준 거다. 집을 선물. 근데 이제 그 주인 있지 않아요? 가나 아 주인은 이제 10시 전에 나가게 됐으니까 나를 짐을 싸서 빨리 그 집을 빨리 이삿짐을 하라고 들어가라고. 대박이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다음에 와서 짐 짓고 그때 10시까지 그 집에 들어갔어요. 네. 축하드려요. 이게 축하할 일이다. 결론이 계속 이상하게 가냐. 6년 동안 계속 받으면서 가르쳐서 애가 합격하고 네. 마지막으로 집으로 결론. 남들이 살던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뇌물로 받은 그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는 해피엔딩. 예. 지영님 또 하나 던져주시죠. 아, 어차피 안 되는데 이게 북한에서 안 되는데. 이제 정말 막 열받고 막 화났던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뭔데? 어느 날 이 집 아들이 식당에 왔어요. 그래서 아, 밥 먹으러 왔나 보다 하고 상 차려주라고 했는데 챔자 누나 좀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거든요. 오토바이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밖에. 누나, 나 오토바이 사줘요. 이러는 거예요. 오토바이 그 간부 아들이 오토바이 끌고 저한테 온 거예요. 오토바이. 지불해달라고? 예, 오토바이 사줘요. 그 돈 내달라고? 이게 산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싸잖아. 그래서 제가 간부집 아들이니까 욕은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얼만데 하니까 아 뭐 별로 안 해, 얼마 안 해 이러더니 걔는 오토바이 타고 가고 이 오토바이 임자복 제가 아니 제가 누군 줄 아냐고 모른대요. 여기 가면 돈 준다고 해서 왔대요.
제가 한 번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매일 와서 식당 와서 수금해가라 그랬어요. 할부야. 네, 할부로. 제가 한 번에 중요한 인물이긴 했구나. 네, 아빠, 엄마는 저는 그날 저녁이라도 엄마가 전화 올 줄 알았거든요. 아들내미 이렇게 오토바이 가지고 갔는데 미안하다. 뭐 오토바이 반값이라도 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어요. 이 정도 소식이 없는 거는 제가 전화를 해서 오토바이 사갔다고 말하면 그 사람 줄 못 타갔구나 이러고 그다음부터 저를 안 봐주는 거예요. 그 그림은. 네. 뒤를 안 그래서 이거는 이건 사주라는 거구나 하고 그다음부터 제가 6개월 동안 그 장사꾼이 매일 오시더라고요 식당에. 그래서 다 매일 이제 갚았어요? 갚았죠. 화가 나지. 뇌물을 할부로 냈어요. 아니 김정은 씨. 아니 김정은 씨. 아예 김정은 씨구나. 예. 예,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이 북조선의 미래의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마음을 다하라고 했는데 이 뇌물로 집을 받았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 그거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왜 우리한테 말을 해? 그래서 내가 당장 평양에 돌아가서 앞으로 이제 선생님들은 뇌물을 받지 말라는 방침을 내리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은 다 굶어 무서워요. 죽는데 어떡하게요? 왜 굶어주고? 뇌물이었으면 다 굶어 죽지요. 근데 500원 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한 달에 500원 솔직히 주는데 얘기해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요, 이게 문제는 그거잖아. 주고 싶어도 줄 게 없는 애들. 그냥 고사리라도 뜯어서라도 주고 싶은데 이것도 없는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요. 뇌물 고인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은 선생이 특별하게 좀 잘 봐주고 뇌물이 없는 아이들은 봐주든 안 봐주든 그냥 의무 교육제니까 학교 오면 그냥 책상에 앉아갔다가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체능이 좀 심할 거라고. 네, 엄청 심하죠. 네, 그래서 너무 뭐 심해요. 저희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좀 그래도 수준이 돼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었어요. 물엔 떠야 될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예술 점수로 평가를 내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부정부패가 심하죠. 근데 국가대표가 되면 재밌는 게 좀 식사의 퀄리티가 좋아지잖아요. 고기도 나오고 생선도 나오는데 힘들게 사는 친구들 같은 이걸로 뇌물을 하는 거예요. 안 먹어요. 야채만 먹고 이런 거에 싸서 코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대표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때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간부들한테 또 잘 보여야 돼요. 국가대표 간부들. 그럼 또 주장이 와서 야 오늘 소고기 먹지 말고 먹자 하면 또 다 같이 안 먹고 모아서 드리고. 뭐 북한에서는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지금 개인 얘기들만 했는데 개인도 개인이지만 학교에서는 단체로도 줍니다, 뇌물을. 단체. 네, 이제 학급 반장, 분단위원장이라고 그 학교의 책임자들이에요. 그 부모들이 문제이죠. 학급에 있는 그 학부형 회의에 모여가지고 선생님한테 뇌물 주는 걸 상의를 합니다. 맞아. 선생님이 어려운데 얼마를 도와줍시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안 주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갖다 줘야 되는 상황도 일어나고 만약 안 주면 그 학생은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근데 저희 사례하고는 좀 상관없지만 지금 막 뇌물 만난 고기 같지. 뇌물 만나고 뇌물 만나고. 막 무궁무진하지 지금 미치겠지. 뇌물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북한 분들은 아시죠. 아니 지금 본인이 받은 건 정작 얘기 안 하고 아껴두고 있어. 아껴두고 있어. 슬슬 얘기지. 신분을 지키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싹 밑밥을 깔고 내가 나가야지 나만 나쁜 놈 되는 거야. 아니 사실 선생님들도 사실 많이 받지만 그 북한 선생님들도 뇌물을 줘야 할 때가 좀 있지요. 누구요? 선생님이 줄 때가 있나? 선생님들도 담임 선생님들이 한 학기를 졸업시키면은 선물 받는데 그 선물을 또 다시 교장 선생님들이 바치는 거 있어요. 어쩌면은 내가 이번 학기 끝나고 다음 학기 새 학급을 맞자면은 지역이 이거 있어요. 내 지역이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은 잘 사는 지역, 이 지역은 못 사는 지역.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요 차례인데 나 이 지역을 안 맡긴데 이 작은 지역을 좀 맡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은 교장 선생님들 가서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해야지. 예, 돈을 가지고 교장 선생님 난 이번에는 이 지역을 뭐 맡고 이거 하겠습니다. 뭐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해요. 그 중에서도 뇌물을 5분이면은 5분이 뇌물 다 다르거든요. 제일 많이 고이는 선생님보다 그 학급을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뇌물 먹인 선생님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위로 뇌물을 먹였어요. 그래서 앞에 1, 2, 2위 선생님들만 좋은 학급을 받아가면 탈락한 3위 선생님은 뇌물을 먹였지만 내가 액수가 적었구나라고 그냥 납득을 해요.
당연히 하죠. 내년엔 당연히 교 구해. 선생님이 입찰제네. 8월이가 공평하네요. 네네. 인정하는 게 더 그거는 대박. 땀도 없어요. 교 선생님들이 더 노력했구나. 더 노력했고 더 열심히 했다. 공평하네. 이거 순위별이에요. 제일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진 돼. 선생님은 제일 못 사는 지역 저 고란 쪽으로 맡은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힘들죠. 그 농촌 쪽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들 봤지면은 남새나 호박이라. 아까 저기 갔다 예. 저기 가서 시내 요 주변 쪽에 그 그래, 핸드백이나 네, 이러면 시장 쪽에 가깝게 사는 이런 지역은 선생님한테 돈, 쌀. 두 분 사이좋게 인사 나누시죠. 여기 호박 다치신 분. 저는 사실 저런 선생님한테 되게 이 한이 맺힌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때 노래를 잘했나 봐요. 어릴 적에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를 뽑아서 소년회관이라는 데 보냈어요. 그럼 거기에 저런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맞아. 중국으로 공연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도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의상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못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 많은 애들이 있는 앞에서 다 저는 성악이라서 애들이 서서 뭐 마메미 뭐무 하는데 저한테 신은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쫓겨서 나오는데 막 눈물이 그냥 막 그렇지, 당연하지. 펑펑펑. 그래서 맞아. 음악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것도 담임 선생님이 아니시고 소절을 관리하는 분이라 해서 아까부터 저는 그 선생님 그때 그 선생님이 떠올려가지고 감정이 좋을 수는 제가 이제야 아까 드라마하고 영화의 그 뇌물 장면이 너무 자연스럽게 묘사된 게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북한에서는 이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대한 카르텔이니까 이게 누가 범법을 하면 그게 범법이지만 모두가 범법을 하면 그걸 처벌할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시스템이야. 제도네. 이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것도 실력이지만 뇌물을 얼마나 모아줄 수 있느냐도 실력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이거 안 받으면 죽어 굶어서. 그러니까 이건 생존의 문제니까 또. 뇌물 경제 체제.